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29일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울산현대 대구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은 리그에서 20승 7무 7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는데 올 시즌 홈에서 10승 4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31득점 18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좋았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 2무 1패에 시달렸고 주중 ACL 조별리그를 치르고 온 점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틴 아담과 이규성이 스쿼드에 복귀했지만 김태환이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한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우선 울산은 파이널 첫 라운드 광주에게 패배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주중 아시아 챔스에서 난적 조오르의 승리를 챙겼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중 경기가 없었던 대구와도 체력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근 출전이 적었던 아타루, 보야니치, 김성준 선수 등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팀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전방 공격진들의 폭발력은 다소 줄었지만 삼선이 짜임새 있게 올라오는 흐름이라 기대해 봄직합니다. 대구는 12승 13무 9패로 리그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6승 5무 6패를 기록했는데 19득점 21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ACL 진출 티켓이 멀어진 만큼 잔여 시즌에 대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대구입니다.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북에 패하면서 무패 행진 4승 3무가 끝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팀의 에이스 세징야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선수들이 좀 급해 보이는 양상인데 ACL 진출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경기를 대하다 보니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세밀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초반 무브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울산이 스플릿 이전 라운드처럼 마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기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지만 전방에서의 기복이 줄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재현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득점력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셀루스 선수가 다시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중원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벨톨라 선수가 중원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발재간이 좋고 순간적인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좋아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을 상대로는 많은 활동량과 움직임을 가져가야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데 대구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찾기 힘들어 보이기에 울산에게 점유율은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울산은 2021 시즌 스플릿 라운드 홈 경기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대구에게 7경기 연속 무패 5승 2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홈에서도 대구를 상대로 5연승 및 8경기 연속 무패 5승 3무로 천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 휴식 기간이 있는 만큼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울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대목이고 무엇보다 홈팬들 앞에서 리그 2연패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크고 전술에서 큰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득점 양상 속 울산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수원 삼성 대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찬과 바사니를 이선에 내세운 공격적인 선수 기용으로 골을 노렸지만 뮬리치와 아코스티의 마무리가 아쉬웠고 이제는 정말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합니다. 카즈키와 고승범, 김보경 등 중원의 라인을 올려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인데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를 이겨도 승강 플레이오프는 나가야 하는 상태이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비수들이 느려서 뒷공간 커버에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대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과 반대로 대전은 남은 4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내도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잔류에 성공합니다. 하위권 팀들끼리 경기가 준비되어 있기에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다고 봐야 하고 때문에 그간 기회가 적었던 유강현과 이문수, 이동원 등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득점왕에 도전하는 티아고는 나서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로운 운영이 유력하기에 풀전력으로 수원 삼성을 상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민성 감독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남은 4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상당히 돌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공격력은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어차피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지면서 공격적으로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원 삼성의 공격력이 우려스러운 수준도 아니기에 조금 더 여유로운 운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원은 강호 포항 상대로 홈에서 깔끔한 1대0 승리로 2달 만에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대전은 최근 원정 8경기에서 5무 3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수원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수원의 득점 루트가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핵심 용병 수비수 불투이스가 직전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아웃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클린시트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대전은 시즌 초반 수원 원정에서도 3대1로 승리했을 정도로 빼어난 화력을 보인 바 있지만 득점력이 떨어진 현재로서는 동점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 속 수원 삼성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두 팀의 전력을 감안했을 경우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음으로 3경기 수원FC 서울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FC는 리그에서 8승 8무 18패로 12위 자리에 있습니다. 잔류가 가능한 9위 제주와는 승점 6점 차이로 아직은 산술적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도 4승 4무 8패로 썩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20득점 30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등 5경기째 승리가 없었고 스쿼드에 별다른 부상 선수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잔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승리를 위해서 언젠가는 돌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수원FC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듯 보여지며 서울도 상당히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공격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13승 11무 10패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잔류가 확정된 만큼 잔여 시즌에 대한 부담도 동기부여도 없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원정에서 6승 4무 6패를 거뒀는데 26득점 22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나쁘지 않았고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강원을 2대1로 제압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승모와 최철원, 일류첸코 등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원FC에게 비기면서 파이널비로 강등된 것이라 복수에 대한 생각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진규 감독이 수비를 할 생각이 없는 듯한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 서울도 수원FC의 공세에는 조금 시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에도 서울은 수원FC를 상대로 3대0 7대2로 연승을 거둔 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허나 당시와는 다르게 이번 경기에는 두 팀의 동기부여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로 떨어지는 것이 확정될 수도 있는 수원F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서울 입장에서도 김진규 감독 대행체제 하 스플릿 라운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어 쉽게 경기를 벌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서울FC의 우세가 예상되며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김천 상무 김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은 리그에서 20승 3무 9패로 선두 부산의 승점 2점 뒤진 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1승 3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37득점 14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으로 2점 차 이상 완승을 거둘 정도로 기세가 좋았고 스쿼드에 별다른 이탈 선수도 없습니다. 우선 김천 상무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운영에는 능하지 않은 편이라 김포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페이스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상무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에 있어 좌우 측면을 잘 활용하고 순간적 찬스가 발생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는 16승 11무 6패로 리그 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8승 6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18득점 9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연속 무패 5승 2무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징계나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도 없어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에서 김포의 시설 문제로 인한 승격 걸림돌을 치워주었고 선수들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고정원 감독이 최대한 실리적인 스타일로 운영하는 편이고 골도 루이스의 발끝이 아니면 잘 터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는 김포가 전승을 거두면서 천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천 입장에서 한 팀에게 스윕을 당하는 것은 순위와 별개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일단 이번 경기를 이기고 봐야 할 김천이고, 김포도 승격 플레이오프에 다이렉트로 진출하기 위한 2위 자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무척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고, 김포의 수비력을 감안해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 속 김천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